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종픽 말씀드리기 전에 좌측에 상단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너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네, 이제 배트맨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트맨 발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는 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쉬는 동안에도 인플레이 게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류냐 대 베로나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안과 조금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배당과 이제 투표율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 홈과 원정에서의 전적까지 포함을 해서 최종픽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초안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있지만 방향은 그래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류냐 같은 경우에는 스코롭스키 키퍼 그리고 실베스트리 산탄데르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3무 1패로 일단 연무를 끊어냈지만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8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홈에서는 3승 2무 3패로 원정보단 홈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벨로서, 베나시 그리고 파빌리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3승 4무 1패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원정에서 단 1패밖에 하고 있지 않은 이런 베로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초안에 볼류냐의 승을 봤었던 게 볼류냐가 일단은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들이 있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 라인이 높아서 좀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팀인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압박이 좀 좋은 팀이고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빠르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볼류냐의 이런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베로나가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볼류냐가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팔라시오나 뭐 소리아노 뭐 이런 선수들이 공격에서의 스피드도 굉장히 좋고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볼류냐의 승 쪽을 좀 바라봤다가 일단 배당 자체가 좀 너무 높습니다. 2.44 배당으로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이 됐고 베로나가 원정에서 안 좋은 전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단 1패밖에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볼류냐 사이드 방향 자체는 그대로지만 이 경기는 좀 승보다는 무승부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볼류냐가 최근에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무승부가 한번 끊긴 타이밍에서 다시 또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1번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마인츠의 경기고요. 도르트문트는 비첼 그리고 아자르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4승 3패로 무승부가 없지만 원정보단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엔 네벨 그리고 길리안 쿤드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1무 4패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5패로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와의 이런 전적을 비교해본다면 마인츠가 꼴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이지만 사실 뭐 좋은 전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1승 1무 5패면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적습니다. 이 경기를 좀 의심을 하기에는 지금 마인츠가 뭐 공격에서는 어쨌든 뭐 오니시오나 이 콰이손 이런 선수들의 한방 자체는 보유하고는 있지만 수비가 좀 너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로스 상황에서 노마크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반면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 홀란드가 지금 복귀하고 나서 지난 경기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독식 픽에서 아닌 이상 저는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져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독식에서도 아마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호펜하임 대 아르미니의 경기고요.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 그릴리치 그리고 알포구마 그리고 가이거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1승 4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 중이고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2승 1무 4패로 그냥 무난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포글잠머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14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승 1무 5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제가 초안에서는 이 경기를 좀 두 팀을 봤었을 때 좀 무승부의 확률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경기는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 배당 자체가 호펜하임이 정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순위적으로도 비슷하고 호펜하임이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1승 4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점대가 넘어가는 배당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 배당에서 1.72 배당이면 국내에선 거의 1.6 배당을 받습니다. 이 정도로 낮은 배당을 줬다라는 것은 호펜하임이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점과 경기력적으로는 무승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두 팀이 이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호펜하임이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아르미니는 14경기째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 생각 쪽보다는 데이터에 조금 더 확률적인 것을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중점을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호펜하임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아놀드 선수가 퇴장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레쿠마, 루시옹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2승 1무 2패로 홈에서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5승 2무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홈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 콜루이베르트, 헨리치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3승 1무 1패로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는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 3승 3무 1패로 사실 뭐 2위라는 그 순위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이고 홈에서 홈과 비교를 했었을 때 좋지 않은 원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네, 이 경기는 초안에선 단통 패만 바라봤었는데 저는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했고 라이프치히의 일단 배당이 좀 높다라는 점과 어쨌든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좋은 부분도 있고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볼프스부르크 팀 자체가 사실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수적으로 봤었을 때 뭐 부족함 없이 좀 무난한 좀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는 모습. 그렇다고 뭐 이 팀이 뭐 이 부분이 엄청 잘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라이프치히를 만났는데 사실 뭐 라이프치히 자체가 이런 팀적인 압박도 굉장히 좋고 이런 역습에서 나아가는 스피드나 그리고 이 앙헬리뇨 선수가 이 좌측 측면에서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지만 볼프스부르크가 잘 막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는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고 분명히 상대가 라이프치히라면 라인을 조금 평소보다는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볼프스부르크 승을 보기에는 상대 전적도 그렇고 최근에 보여주는 라이프치히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까지 이변이 나오면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볼프스부르크의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켈른 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고요. 켈른은 안데르손 그리고 카인체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 0승 2무 6패로 홈에서 승리가 없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쿠냐, 보야타, 딜로선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일단은 10경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무승부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하게 켈른의 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이 좀 높아요. 그 부분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켈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자체가 안데르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켈른의 장점이 좀 특색이 없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 외에는 기대가 되지 않는 팀입니다.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지만 켈른이 그것을 노리기에는 뭐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냥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구를 하는 켈른이라면 헤르타 베를린의 스쿼드 자체는 사실 이 순위에 위치할 스쿼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진 않고 켈른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브레멘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에 라시차 그리고 그룹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1무 3패로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1승 2무 4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리히터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얀센 그리고 프람베르거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전적이 3승 2무 2패로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제가 지우려고 생각을 했죠. 도저히 이 경기는 답이 안 나오는 두 팀의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두 팀 다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력적으로도 뭐 두 팀 다 뭐 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좀 누구 사이드로 보기도 좀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무패로 좀 지우려고 했었는데 일단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지우기에는 투표율 대비 좀 너무 좀 아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를 좀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지금 이 두 팀의 맞대결을 봤었을 때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확률적으로는 승패로 좀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우크스부르크의 승으로 가기에는 브레멘이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이 강등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잔류를 해나가고 있는 팀인데 홈에서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근데 뭐 이변으로 보기는 좀 애매하죠. 지금 뭐 정배를 브레멘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력을 봤을 때는 아우크스부르크가 그래도 더 나은 부분이 있지만 저는 좀 이변 쪽으로 경기력에서 이변 쪽으로 저는 브레멘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브레멘이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아우크스부르크가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자체가 좀 너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브레멘이 물론 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 레버쿠젠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어냈었고 홈에서의 경기라면 이번 시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좀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을까, 홈에서 연패를 끊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그렇게 자신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경기력적으로 접근했을 때 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경기여서 그래도 뭐 브레멘이 홈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는 그냥 브레멘의 단통 승으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픽이라면 승패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력은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 브레멘이 상대 전적에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두 팀의 맞대결이 일단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좀 승패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토리노 대 스페치아의 경기고요.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중에 코파 이탈리아가 있었죠.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이 있었고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보나졸리 그리고 보이부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1승 3무 1패로 홈에서 2연승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0승 4무 4패로 홈에서 승리가 없고요. 무승부는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패 역시 많습니다.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바스토니 리치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스페치아도 코파 이탈리아가 있지만 경기가 있지만 아직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2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3승 2무 3패로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토리노가 이렇게 좀 생각보다 낮은 정배당을 받아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면 토리노는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차기 접전까지 있었던 그런 주중에 일정이 있었고 일정적으로는 뭐 스페치아보다는 유리하긴 하지만 홈에서 너무나도 좋지 않은 지금 토리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스페치아가 정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토리노가 정배를 받더라도 2점대 뭐 중반 정도의 이제 배당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당이 좀 너무 낮게 좀 책정이 돼서 약간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대로 이 경기는 토리노의 단통패로 가보도록 하고요. 토리노가 보여주는 최근에 이 벨론티가 막혔을 때 오히려 막혔을 때 공격을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습과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압박도 타이트하고
이런 뭐 크로스나 뭐 역습 이런 부분에서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좀 이변 쪽으로 토리노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네,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승 1무 2패로 연패를 끊어냈고요. 엘가디위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 티랑 그리고 라자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0승 4무 3패로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글라드바흐는 원정에서 3승 2무 2패로 좀 그냥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초안에선 단통 패만 좀 봤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분명히 이런 슈투트가르트가 원정과 홈에서의 이런 경기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좀 좋지 않은 이런 경기력 자체가 상대팀이 글라드바흐라면 이 경기에 좀 이변을 만들어내기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글라드바흐의 배당도 조금 높게 책정이 됐고 글라드바흐가 뭐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티랑이 부상이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이 대체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좋은 전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승부를 어느 정도 좀 해나가는 팀이고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가 안 풀릴 때는 굉장히 좀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수비적으로 나올지는 조금 예측이 안 되지만 만약에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글라드바흐가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슈투트가르트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무승부까지 좀 안전하게 받쳐서 가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단통 패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안전하게 슈투트가르트의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 대 우디네스의 경기고요.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8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 3승 1무 4패를 하고 있습니다. 페라리 그리고 가비아디니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누이팅크 그리고 오카카 푸세토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이 두 팀의 맞대결을 봤었을 때 삼프도리아가 우세한 부분도 있고 홈에서 삼프도리아가 우디네스 상대로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 경기 정말 이상하죠. 보시면은 투표율은 67.3% 삼프도리아 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상대 전적도 우세한 상황에서 지금 뭐 이거 정배와 역배가 좀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현재까지의 이 해외 배당에서는 우디네스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경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배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삼프도리아 쪽으로 투표율이 이 정도로 몰릴 경기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지울까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저는 이 도저히 좀 초안에선 좀 답이 좀 안 나오는 경기여서 단통 무승부 쪽으로 봤었다가 그래도 삼프도리아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단 2차례밖에 없고 최근에 8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확률적으로 이 두 팀의 경기는 좀 승패 쪽으로 나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최종픽에서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저는 안전하게 좀 승패로 가봤고요. 이 경기는 제가 이변이라면 삼프도리아 근데 배당은 또 우디네스가 정배여서 어쨌든 뭐 투표율에서 이변이라면 삼프도리아의 무승부보다는 오히려 저는 우디네스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저는 데올로페오가 지난 경기 나오지 못해서 이번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안에서 무승부를 봤었다가 데올로페오가 일단 부상자 명단에 없습니다. 오카카가 없는 부분은 우디네스에게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데올로페오가 있을 때 그 경기력 차이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디네스에게 있어서 삼프도리아가 약간은 좀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경기는 삼프도리아의 한 방이 터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디네스가 보여주는 이 공격력 자체는 저는 좀 데올로페오가 있을 때 나쁘지 않게 판단을 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단통 승보다는 단통 패도 오히려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자, 10번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고요. 나폴리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코파 이탈리아에서 살짝 로테이션을 돌렸고요. 홈에서는 4승 1무 3패로 홈에서 원정보다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코파 이탈리아에서 거의 주전으로 나왔었고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이 있었습니다.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1승 2무 5패를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 이 경기를 좀 지우려고 했었죠. 나폴리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자체가 좋지 않았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리베리 선수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워도 그래도 저는 카이온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력이 좀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지난 경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최종 픽에서는 단통 승만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 좀 너무 좋지 않아요. 단 1승밖에 없고 이변이라면 차라리 피오렌티나 승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무승부를 가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이런 원정에서의 전적을 보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리베리가 없을 때 물론 카이온 선수가 있지만 리베리가 없을 때 이런 나폴리 어쨌든 강팀을 만났을 때 피오렌티나가 좀 고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리베리 없이 나폴리 상대로는 조금 저는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폴리가 어쨌든 지금 뭐 부상자들이 공격진에서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여주는 인시네나 뭐 로자노 이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질렌스키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나폴리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폴리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크로토네 대 베네벤토의 경기고요. 크로토네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는 2승 1무 5패로 홈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벤토도 원정에서 4승 1무 3패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홈팀이 좀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크로토네의 홈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경기력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베네벤토인데 이 상대 전적 상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제 생각과 동일하게 초안과 동일하게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크로토네가 지금 경기력이 너무 좀 좋지 않아서 물론 측면에서의 플레이나 역습에서의 한 방은 보유하고는 있지만 수비적으로 좀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베네벤토가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공격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 초안과 동일하게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은 좀 불안합니다. 상성 때문에. 자, 12번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샬케의 경기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주중에 포칼컵이 있었습니다. 차바르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3승 1무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승 5무로 일단은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샬케 같은 경우에 파시엔시나 사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1무 3패로 지난 경기 첫 승을 했고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일단 샬케는 원정에서 0승 2무 5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이고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홈팀이 좀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경기는 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샬케 이기기에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샬케의 승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독식을 노리신다면 가시는 게 맞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사이드로 좀 강하게 보고 있고요. 단통 승을 가져가지 않는 게 일단 프랑크푸르트의 연승이 좀 길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좀 끊길 타이밍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분명히 좀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샬케가 수비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샬케는 최근에 역습 자체가 좀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크푸르트가 역습에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안전하게 무승부까지 바치는 게 낫겠다라고 초안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대 제노아의 경기고요.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코파 이탈리아가 있지만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적으로는 제노아보다는 좀 불리합니다. 아탈란타는 4승 1무로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4연승 7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홈에서는 5승 1무 2패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코파 이탈리아가 있었고요. 로테이션을 좀 돌렸습니다. 하지만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접전이 있었고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1승 3무 4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조금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경기 아탈란타가 좀 승무패에 들어오면 조금 이변을 좀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살짝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상대가 제노아기 때문에 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을 노리는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역습에서의 날카로운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아탈란타의 공격력을 막아내기에는 지금 아탈란타가 홈에서 보여주는 경기력과 전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노아의 수비력으로는 저는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과 동일하게 아탈란타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대 유벤투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인터밀란이 정배를 받았고 상대 전적 자체는 유벤투스가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 있고요. 인터밀란은 코파 이탈리아에서 이제 연장까지 갔었고요. 거의 주전급 선수들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홈에서 5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6승 1무 1패로 홈에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벤투스 역시 코파 이탈리아에서 연장까지 갔었고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디발라가 일단은 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4승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원정에서 4승 3무로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제 초안에서는 유벤투스 사이드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공격력 자체는 인터밀란이 더 우세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유벤투스의 일단 호날두 선수 자체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인식 자체는 좋지 않은 선수일지라도 이 빅매치에서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인터밀란과의 이런 빅경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한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 반면에 인터밀란은 콘테 감독 자체가 일단은 새가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기력은 인터밀란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유벤투스 사이드로 생각을 했었고요. 빅매치라는 점에 있어서.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일단 코파 이탈리아는 두 팀 다 연장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유벤투스가 더 우세하긴 하겠죠.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디발라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디발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 좋은 모습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있고 없고의 저는 차이는 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벤투스 자체가 특히나 상대팀이 인터밀란이기 때문에 디발라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밀란이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경기력, 최근에 일단은 승리가 없는 모습인데 여기서까지 초안에는 미끄러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미끄러질 것 같진 않고요. 유벤투스가 경기를 계속 살펴보고 코파 이탈리아까지 경기를 챙겨봤는데 물론 로테이션을 돌렸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는. 그래서 이런 수비력이 인터밀란의 이런 공격력을 막아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역부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최종 픽에서는 인터밀란이 지지 않는다를 바라보고 인터밀란 사이드인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픽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000원으로 갔습니다. 최종픽 같은 경우에 초안에서 한 36,000원으로 생각을 했었다가 좀 지우는 것보다는 분데스와 세리의 조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경기를 지우는 쪽보다는 폴더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픽으로 5개를 갈 수 있는 32,000원 픽으로 가져봤고요. 일단은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분데스리가 자체도 좀 어려운 리그고 거기에 세리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K리그, J리그 조합으로 들어온 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축구계에서는. 그래서 소액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번 경기부터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볼류나 대 헬라스, 이 경기는 볼류나의 단통 무승부, 2번 경기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 3번은 호펜하임의 단통 승, 4번은
4번은 볼프스부르크의 무패 투픽, 5번은 켈른의 단통 패배, 6번은 브레멘의 단통 승, 7번은 토리노의 단통 패배, 8번은 슈투트가르트의 무패, 9번은 삼포도리아의 승패 투픽, 10번은 나폴리의 단통 승, 11번은 크로토네의 패배, 12번은 프랑크푸르트의 승무 투픽, 13번은 아탈란타의 단통승, 14번은 인터밀란의 승무 투픽,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에 포르토 예측 경기들과 풀백 그리고 독식픽 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